작년 주식시장이 좋게 끝나면서 새해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단 주목해야 될 5대 이슈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일 겁니다. 금리 인하부터 시작을 해서요. 전체적인 이제 경기 동향이 살아나는 부분들, 경제 지표,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자, 이번 연도에 이 주목을 해야 되는 이 5대 이슈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지 그 여부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합니다. 외국인들이 작년에 삼성전자를 무려 16조 원 넘게 사들이면서 가장 많이 사들인 그런 모습이 좀 됐습니다. 역대 최다 순매수라고 하는데요. 삼성전자에 뭔가 꽂히는 게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짧은 기간 동안에 굉장히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런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어느 정도까지 유입을 시켜줄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영건설이 결국에는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가지 종목들이 지금 변동성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불신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건설주들이 조금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전망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만 이 태영건설 부실 우려감 때문에 점차적으로 좀 분위기가 나빠질 것이고 또 확산되게 된다면 건설주들이 조금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건설주들 어떤 식으로 보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월 2일입니다. 자, 화요일 날부터 시작하고요. 오늘은 시장이 10시부터 열립니다. 잘 알고 계시죠? 9시부터 또, 이렇게 왜 장이 안 열리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10시부터 시장이 열린다. 그리고 마감은 3시 반에 똑같이 마감이 됩니다. 자,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 분위기는 좋게 끝났습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1월달에 들어오면 1월달 1월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대한 기대치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5가지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금리 인하의 시점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3월달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세우고 있는데 글쎄요, 3월달에 하든 5월달에 하든 사실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이 금리 인하의 시기를 놓고서 시장이 계속적으로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3월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가능성을 86.6%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게 이제 90%대로 넘어갔다가 다시 좀 줄었다가 이렇게 변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를 3월달에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 거죠. 저는 5월달에 했으면 좋겠어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그대로 좀 시장에 반영을 해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너무 빠르게도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게 경제 지표라든지 상황들이 약간 좀 뒤섞이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5월달에 하는 것이 조금 더 시기적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리고 올해 안에 지금 3월달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올해 안에 6차례 이상 금리 인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도 살짝 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너무 급하면 안 돼요. 금리 인상이 급하게 이루어지니까 문제점이 많이 생겼잖아요. 금리 인하도 빅스텝으로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당장 시장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분위기가 또 그렇게 이렇게 막 좋은 쪽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조정이 나올 때도 크게 변수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뭐든지 천천히 회복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자, 어쨌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에 1.5%포인트 인하할 것이다. 1.5%면은 6차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금리 인하가 나오면 제법 세게 나오는 거다 보셔야 되겠죠. 지금 5.5 정도 되니까 4%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기준금리가 4%대가 되면 국채금리도 많이 내려가게 될 테고요. 분위기는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건 좋은 소식이라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술기업들의 성장 전망성,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로소프트까지 7대 대형 기술주들이 인공지능 열풍을 등에 업고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올해도 수익성이 22%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데요. 전체 기업 상승률의 2배 정도 기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술주의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전망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얘네들이 이런 부분들을 미리 선반영한 것은 아니겠느냐라는 식이 되는 거죠. 주가가 선반영되지 않았다면
이 기대감을 가지고서 그대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텐데 선 반영이 됐다라면 조금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국내 증시 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기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좀 되겠죠. 그래서 AI 관련한 부분에서는 얘네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게는 수혜가 되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그 흐름을 타고서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AI가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변함이 없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은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거는 이제 11월 달이기 때문에 당장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우리도 이제 그 총선이 4월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미리 들썩들썩하는 부분이 좀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대통령 선거가 11월 달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앞서서 시장에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현직 대통령이 재출마하는 선거해의 경우에 역사적으로 주가는 긍정적이었다. 즉,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출마를 하게 되는 그런 해가 됐을 때는 긍정적이다 얘기죠. 그러니까 다음번 대선 때는 바이든이 나올 수가 없죠. 나올 수가 없고 이제 새로운 후보들이 나타나서 경합을 벌이게 되는 건데 일단은 재출마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뭐 일단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왜냐면 이 대체적으로는 그 재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이제 여기서는 부담이 좀 됩니다. 왜냐면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새로운 그런 그 재임에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기반들이 좀 부족하다, 지지율이 좀 약하다, 뭐 이런 전망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고,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좀 잡음을 많이 내고 있는 상태죠. 물론 이제 대선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좀 문제가 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직 출마자들이 경제와 심리를 부추기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거나, 또는 세금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내세우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주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금리 인하, 그리고 기술주들의 움직임들,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모두 다 주가 상승 쪽을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아시아 리스크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본하고 중국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별 관계 없습니다. 일본은 지금 주가가 너무 강하게 올랐어요. 너무 강하게 올랐고 엔저 현상을 통해서 엔화 약세죠. 그런 걸 통해서 최고치까지 올라갔지만 지금은 이제 그 엔화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이제 뭐랄까 안정화된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기도 하고요. 또 금리를 일본은 지금 마이너스 금리가 계속 유지가 됐는데 이제 올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는 금리 인상이 일어나게 된다. 다른 지역들하고 좀 다른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주가가 이제 조금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가는 부분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중국이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중국의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열심히 뭐 이것저것 홍보하고 하지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그리고 중국 쪽에서 지금 공장들이 빠져나오는 현상들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경기 부양을 열심히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한계에 부딪히게 될 테고요. 기업들의 그런 어떤 부채 상황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태까지 갔죠. 자, 지금 3월 달에요. 전인대가 열리는데 이 시점에서 이제 경기 부양을 굉장히 세게 매겨준다라면은 뭔가 좀 기대감이 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글쎄, 요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중국의 어떤 그 영향력을, 좀 너무 많이 받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중국 쪽하고 일본 쪽은 지금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어떤, 부담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은 이제 이 전인대 진행 이후에,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규모, 그 다음에 그 효과, 이런 것들이 주가 흐름을 결정지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럽 중앙은행과 영국 중앙은행의 정책. 자, 22는 일단은 오는 4월까지는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얘네도 진행이 된다라면은 일단 이건 좀 좋은 소식이 되겠죠. 그래서 주가의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되는 거고요. 영국이 지금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제일 높은 국가 중에 하나인데 영국 중앙은행이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더 올릴 것이냐 아니면 뭐 동결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또 문제가 좀 되긴 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22의 완화 정책을 따를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는 조금 이제 성장
폭이라든지 성장 시기가 조금 뒤쳐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조금 애매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얘네들도 금리 인하를 진행하게 된다면 주가에는 나쁜 소식은 없을 겁니다. 자, 지금 따지고 보면은 다 좋은 소식들이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배경들인데 한 가지 문제가 뭐였어요? 일본의 주가가 너무 올랐다는 부분. 근데 올랐다는 것만 해가지고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부담스럽다 정도이지 이것이 뭐 세계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겁니다. 다만 중국의 경기 부진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 경기 부양책을 얼마만큼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기 위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라서 이번에 경기 성장률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책을 조금 더 세게 강력하게 좀 내보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쨌든 언발의 오줌 누게 됐든 어쨌든지 간에 시장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올해 5개의 키워드 이 부분들이 일단은 전부 다 주가 상승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근데 국내 증시로 넘어오게 되면은요,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네. 국내 증시에 대한 전망은 그다지 썩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단기에 좀 많이 올랐다,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글로벌 주식시장 전반에 걸쳐서 투자 심리 호조가 동조화됐고,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한 어떤 선호 심리가 작용하는 것은 맞지만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상승 속도가 단기에 이렇게 빠르게 일어나게 되면 수급이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또 반대로 생각하면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급해진 사람들이 매수를 많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라서 부담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뒤로 좀 물러나면서 지켜보는 사람과 그 다음에 올라가니까 지금을 사야 한다라고 해서 달려드는 사람 누가 더 많을 것인지는 좀 재봐야 될 것 같긴 하죠. 자, 그 다음에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연준의 3월 금리 인하 확률이 90%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여기다가 일단 경제지표도 좋게 나오게 된다라면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 다음에 금리가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대체적으로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경기 둔화가 심화될 가능성에는 약간의 변동성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반도체 쪽에 일단 집중해보고 그 다음에 금리 하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헬스케어나 인터넷 소프트웨어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터넷과 소프트웨어가 금리 하락 기간에 영향을 받는 건가요? 이건 잘 모르겠네. 네, 아무튼 여기도 기술주, 반도체 쪽으로 집중하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NH투자증권에서는 코스피 1월달 밴드를 2450에서 2560으로 제시했다. 일단은 기존 전망치보다 좀 올라간 수치이긴 한데 지난 28일날 마감 수치가 2660인가요? 그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조금 저거 아닌가? 2655포인트였네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조금 낮은 포인트로 예상하고 있다는 것은 1월달에 주가가 오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증권사 전망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 금융투자의 매도가 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도 만기일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론 만기일은 굉장히 약할 겁니다만은 좀 애매한 수치가 좀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는 일단은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을 조금 감안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금융투자의 움직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금통위가 열려서 금리를 결정하게 될 테지만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얘들 금통위야 뭐 중요하지 않을 것 같죠. 그리고 이번 달 말에는 또 FOMC가 있죠. 그래서 물론 FOMC에서 뭐 대단한 어떤 포인트를 만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3월달 금리 인하가 확정이냐 아니냐를 이번 FOMC에서 결정을 지어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한번 따지고 봐도 나쁜 소식은 아니지 않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일단 긍정적인 요소로 한번 보시는 게 맞겠고요. 단기에 너무 올라간 것이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건 저도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지켜보다가요. 올라가면 좋고요. 떨어지게 되면 하락 포인트를 이용해서 매수를 조금 더 해주시면 되겠죠. 예, 그런 부분들 잘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외국인들이 지난해 삼성전자 역대 최다 순매수를 했다. 16조 원, 16조 7천억 정도 샀다고 합니다. 대단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관련 통계를 집계를 시작한 지난 1999년 이후에 가장 많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은 제가 진즉에 말씀을 좀 드렸었죠. 외국놈들이 팔아먹은 거 다 사들일 거다. 근데 그게 공매도가 있을 시절에는 천천히 움직이면서 아주 그냥 여유 있게 매수했는데요. 공매도가 딱 금지가 되면서 지금 이제 올해부터 주가가 쭉쭉 튀어 올라갈 것이다. 실적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지금 좀 마음이 급해진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공매도가 있어가지고 때리면서 주식을 밑에서 사서 모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태에서 실적 기대감이나 업황 기대감이 생기니까 주가가 쭉쭉 치고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쭉쭉 치고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식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은 그냥 막 사들이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쪽이 일단은 가장 많이 투입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개 합쳐가지고 거의 20조 정도 매수를 했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매수라고 좀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2조 7,600억을 지금 하이닉스가 매수했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는 16조 7천억이니까 다 합치면 19조 4천억, 19조 5천억 정도 산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매수를 했더라면 반도체 쪽은 일단 준비는 다 끝난 것 같다 생각됩니다. 매집은 끝난 것 같아 보이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씩 더 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주가 떨어질 때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변화적인 시기가 있을 때 그럴 때 조금씩 더 보태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점을 그래서 기준점을 잡으셔야 돼요. 삼성전자는 7만원 정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1만 5천원에서 22만원 정도를 기준점으로 잡고 그 다음에 주가 상승을 이제 계산해 보시는 게 맞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16조 2천억 매도를 했죠. 이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매도를 하는 부분들이 물론 이제 손해보지 않고 손실난 부분이 회복이 되면서 매도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조금 아쉽습니다. 2022년도에 가장 많이 사서 2023년도에 가장 많이 팔았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손절을 그만큼 많이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리고 2차전지를 또 가장 많이 샀더라고요. 특히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가장 많이 샀던데 이게 또 상황이 썩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팔아먹은 종목은 다시 살 수가 없을 테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잘 못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게 되면 약간 올해 증시에서 개인들이 소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대중을 따라가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딱 보고 있었던, 딱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어떤 업종의 어떤 전망들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일단 반도체 주가의 상승이 올해 많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먼저 올라갔는데 이런 것들이 선반영돼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라면 상승률이 조금 둔화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 상승은 올해가 주력이 아닙니다. 내년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올해도 꾸준하게 올라서 내년도에 성장치를 반영해주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연말쯤 되면 또 윤곽이 나오겠죠. 또는 이제 내후년도에 움직이면 또 어떨 것인가. 지금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도 내후년도까지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 물량은 일단 동이 났고 내년도 물량도부터 도 이제 지금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상태라서 아마 올 상반기 안에 내년도 물량까지 끝나버리게 된다라면 반도체의 상승 랠리는 이제 내년도를 넘어서서 2026년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앞으로 잘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팔아먹는 생각 하지 마시고요. 이제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가 오게 되면 주가도 더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태영건설 이야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웬 태영건설? 최근에 이제 그 주가 변동성이 좀 많은 기업들 살펴보면 TY홀딩스, 태영건설 이런 것들 좀 있잖아요. 얘들이 다 같은 한 통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TY홀딩스나 태영건설이나 주가가 다 별로 안 좋죠. 그 다음에 SBS도 요즘에 영향을 좀 받더라고요. SBS는 매각한다, 안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주가 좀 올라갔던 것 같긴 한데 확실히 이제 못을 박았죠. SBS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키겠다. 즉 SBS 안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주말이었죠. 주가 좀 변동성이 좀 보이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막 대응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태영건설이 지금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는 부분들이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우려감을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건설주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또 떨어질 것 같죠. 최근에는 이제 금리가 인하되고 매매가 좀 늘어나기 시작하고 분양시장이 좀 살아나면 좋아지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찬물 끼얹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태영건설 같은 경우는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아예 네임드가 없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때문에 이런 기업들마저도 이렇게 자빠져 나간다 그러면은 더 많은 기업들이 네,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들의 움직임들이 아주 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내렸다면 올라가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건설주들은 조금 쉬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좀 내려야 될 것 같기도 하죠. 네. 지금 일단은, 네, 태양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을 하게 되면서, 네, 건설주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신뢰도가 많이 하락한 상태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도 영향이 좀 생겨요. 지금 보면은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는 A+에서 A로, 그 다음에, 기업어음 신용등급 A2에서 A로 내렸죠. 동부건설 같은 경우도 A3+에서 A3로 하향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건설주나 또는 뭐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채권에 대한 이제 신용 등급 전망인데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이다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신용 등급이 낮춰졌다라고 한다면 사실 네 계획한 것만큼 돈을 뽑아내기가 좀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죠. 네, 지금 이런 상태라서요 태양건설 이런 워크아웃 관련한 부분들은 다른 기업들도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됐을 경우에는 다른 건설자들의 주가가 뭐 잘났다고 막 뛰어 올라가기는 어려운 상태가 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담감이 좀 커져 있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건설주들 같은 경우 갖고 계시는 분들은 손해가 조금 나셨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물타기 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항상 네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왔는지 그 여부 꼭 확인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시간을 좀 더 두고 지켜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되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뉴욕 증시 5대 이슈 알아봤는데, 뭐, 다 좋은 소식이었죠? 네. 뭐, 아시아 쪽 리스크를 제외하고는 다 좋은 소식이어서,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다 생각되고요. 다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단계 너무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역사상 최대 순매수하는 모습이 좀 일어났는데, 그만큼 삼성전자가 좋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특히 내후년도까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삼성전자 들고 계시면 꽉 들고 절대 놓지 않는 것으로 가자고요. 네. 태양건설 쪽에서 시작된 부실 우려감이 점차적으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건설은 워크아웃 신청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뼈아픈 구조조정을 좀 겪게 될 텐데, 뭐 관련 기업이죠. TY홀딩스, SBI, SBS 이런 기업들의 변동성이 좀 있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건설주 전체에 걸쳐서 뭔가 조금 괜찮아지려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시점에서 바로 찬물을 끼얹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건설주 전체에 대한 어떤 회복세는 당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시간을 두고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쇠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수차례에 걸쳐 불에 달구고 망치로 내려치는 그런 작업을 계속해서 수행해야 한다. 주가도 크게 상승하려면 상승과 하락을 수도 없이 반복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추세가 우상향의 주식이라면 단기 변동은 잘 참아내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잘 올라가고 있는 주식인데 계속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주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는 뭐 길게 횡보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완급을 조절하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됐을 경우에는 일단은 주가 떨어진다고 해서 또 뭐 의기소침해가지고 주식을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지켜보시면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놔두셨다가 다시 반등 나올 때 추가 매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주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쫄지 마시고요. 네, 올해 증시는 굉장히 좋을 거예요. 굉장히 좋을 거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회도 많이 제공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주식들 잘 담아 놓으시고 중간에 절대 탈락하지 마시고요. 잘만 들고 가세요. 그러시면 여러분들 올해 정말 그동안 한 3년 동안 조정받으면서 서름당했던 거 다 많이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새해 첫 거래일 날 화이팅! 네, 아주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고요. 오늘도 역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